어떤 경우에든 화재가 많고 화재뿐만 아니고 많은 재난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사고가. 거기에 대한 대비는 단순히 발생했을 때보다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점검 이런 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? 네, 이번에 그 제천 화재뿐만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서장들 일단 좀 교육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점검 이런 부분도 실제로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점검 결과를 저는 소방청에서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걸 단순히 그 행정안전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국토부에 해당된다면 국토부에, 보건복지부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에 이런 그 화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안전 문제는 가장 강력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점검 결과 드러난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오늘 또 수십 명,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큰 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근데 그런 그 대형 사고나 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작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원인과 경과와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? 우리 안전처에, 안전부서에? 제가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혹시 과거 사고로부터 쭉 모아놓은 그게 있나요? 다른 뭐 큰 자연재난은 있지만 요래 화재 사건 같은 거는 건건별로 다 준비가 정리가 되어 있는 소방청은 어떻습니까? 예, 저희들도 주로 그 대형 화재 위주로 해서 사례집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제 말씀은 그걸 뭐 준비를 꼭 하고 안 하고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그런 그 크고 작은 그리고 분야별, 유형별 사고들에 대한 시작과 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. 그래야 그 사고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에 똑같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사고든 그 사고에 대한 백서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백서는 정직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백서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, 장관님? 예, 의원님 뭐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.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약 한 20개 정도의 재난 유형을 가지고 실패한 재난 대응에서 배운다라는 어떤 그런 가칭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일반 대중이 읽기 쉽게 만들어서 2월 말까지 각급 학교, 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쭉 배부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그때 한 사람만 깨어있고 대응을 잘했더라도 그 큰 참화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다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또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안전위험 요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걸 그렇게 해서 국가안전 대진단은 저는 이제 기존의 어떤 구조물에 대한 진단만이 아니고 모든 예컨대 도로에 대한 그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지난번 창원 창원 터널 사고처럼 그 사고의 원인도 밝혀가지고 예컨대 그 기사님이 연로하셨다든가 뭐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정직한 백서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. 그래서 오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더 큰 사고들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고에서 배우지 못하면 정말 똑같은 사고 되풀이하고 정말 문제가 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백서랄지 이런 그 과정 어떤 정리나 이런 그 백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? 지금 뭐 저희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지금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자료들이 축적이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뭐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을 대처하기 여념이 없습니다만은 아까 안전정책실이나 혹은 또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가 축적된 거라도 골라내서 각 재난 유형별로 좀 이번에는 좀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낸다면 조금 앞으로 전문가들이 앞으로 매뉴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도 몇 케이스라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얼마 전에 제천 현장에 갔다가 유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. 이제 그 유가족들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그 먹먹하게 남아있는 것이 여고생이 있었는데요. 여고생이 어머니가 4층 스포츠센터에서 변을 당하셨는데 위에로도 아래로도 피할 데가 없었다. 그러면서 그 불법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
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건물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된다. 이번 그 제천 밀양 두 군데 똑같이 지금 경찰에서 이 부분 수사를 하고 계시죠. 예, 저는 그 수사 결과 누구를 처벌하자 이런 거보다도 이런 건물이 있게 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. 뭐냐면 이런 건물은 수시로 점검도 할 것이고 잘못하면 벌금도 낼 것이고 이런데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밀착, 유착 이런 것 때문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. 그런 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큽니다. 그리고 거기를 그 점검하는 공직자, 공무원들이 알 수도 있었다. 이 사정을. 저는 그 담당 공무원을 하기 이전에 그런 건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존재할 수 있었는가, 도대체 어떤 로비를 받고 있었는가, 그리고 누가 했는가, 시장이 했는가, 아니면 그 위에서 했는가, 어디까지 가는가, 그것이. 그런 관행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안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개인들이 나가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또 이런 건물이 묵인될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밀양하고 그 제천에 대한 화재 건물의 그 불법 구조물, 불법 증개축은 경찰에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셔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그걸 알려드렸으면 좋겠다.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예, 알겠습니다.